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 남자가 과연 해외에서 먹힐까, 잘 먹힐까에 대한 의견들을 좀 모아봤어요. 형님들이 댓글 많이들 남겨주셔서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또 해외에서 퐁퐁남 역할을 하는 형님들의 또 야무진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경험담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면 여자분들이 다가오면은 90% 이상 태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다. 프리랜서가 뭐냐면 이제 그게 워킹걸이라고 해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대가를 바라시는 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착각하고 여자 따라갔다간 돈 다 뜯긴다라고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야무진 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티마니스 형님께서 야무지게 또 8시간 전에 댓글 한번 남겨드렸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태국 여자와 헤어진 후에 바람핀 후 여자가 킬러를 보내는 바람에 직장도 팽개치고 북부 지역으로 도망간 적이 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바람을 피거나 배신을 하거나 좀 이제 상대방 태국 여자한테 화나게 만들면은 실제로 태국에서는 킬러를 고용해서 어떻게 좀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나 보네요. 예. 자, 직장도 팽개치고 북부 지역으로 도망간 적도 있다. 북부 지역이면 이산 지역인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저 자신도 여친도 아니면서 매일 전화해야 되는 여자도 있었는데, 계속 전화번호를 눌러댑니다. 통화될 때까지. 이 형님 또 빠꾸 없이 얼굴이 또 잘생겼나 봐요. 보통 이제 이렇게 태국 여자들도,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에 사시는 현지 형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태국 여자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형님도 지금 매일 전화해야 되는 여자가 있었다. 그만큼 이 형님도 인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라오스 여행 갔었는데 국경 지역에서도 조차 전파가 통하니까 계속 전화벨이 울린다. 2주 후에 방콕에 아침 일찍 도착하자마자 아이나다르가 전파가 다시 통하니까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끼퉁끼퉁 I miss you 보고 싶다는 뜻인데 저와 그 여자는 2번 정도 만났었고 2번 정도 만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죠. 손도 안 잡은 사이였다. 아이고 이 형님 손도 안 잡은 사이였는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형이 이럴 수도 있어요. 태국에는 실제로 뭐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뭐 이제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무지게 이제 사귈 것처럼 하다 양아치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도 좀 있다 보니까 형님처럼 손도 안 잡고 뭐 이렇게 연애처럼 이렇게 전화 통화 몇 번 정도 하고 이러는 거에서 얘는 진짜 찐이다. 이 남자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님한테 또 들이대는 게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애초에 동남아 여자한테 매력을 못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남아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 이런 게 아니지만 동남아 여자한테는 이상하게 저도 그 여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일본 여자라든지 한국 여자 아니면 뭐 중국 여자 뭐 이렇게 같은 뭐 이제 좀 계열에 있는 이 동양권 사람들한테 좀 제가 좀 느끼긴 느끼는데 이상하게 저도 동남아 여자를 봤을 때 여자로 느낀다는 거 참 못 느끼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각을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저라면은 베트남 여자랑은 더더욱 더 안 하겠다. 그래도 베트남 여자도 괜찮은 여자들이 좀 많은데 왜 그러시지? 외모는 태국 애들보다 더 나은 경우는 많겠지만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 더 좋습니다. 돈은 쓸 만큼 있고 동남아 자주 다니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써도 상당히 축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어도 제가 방콕 출장을 몇 번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실제로 방콕 물가가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국이랑 별반 차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길거리 음식 먹고 뭐 어디 저기 뭐냐 뭐 까오산 로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외곽 지역에서 뭐 이제 야무지게 뭐 이제 뭐 쏨땀 먹어주면서 야물딱지게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은 좀 돈도 세이브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더운 나라에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좀 정상적인 그 인테리어에서 좀 밥을 먹고 싶다면 솔직히 좀 돈 쓰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정말 싸긴 하지만
최근에는 5월에서 6월에는 2달간 태국,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비행기 포함해서 600만 원 안 되게 지출을 했다. 아주 재밌게 지내다 왔습니다. 아우 형님 재밌게 사시네요. 동남아 여자와 결혼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대부분 인생 꼬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다. 저도 주변에서 이제 동남아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진짜 잘 사는 형님 하나 봤고 부자랑 결혼해가지고 성공한 형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좀 상처를 받는 형님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케바케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20년, 30년 전부터는 태국에 정착해서 살던 지인분들 한 명 빼고 왠지 다 일찍 죽었습니다. 나이 50도 되기 전에. 나머지 한 명은 살아있지만 신장 한쪽 떼고 통풍에 각종 병에 걸렸습니다. 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있어요. 물 자체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건 압니다. 저도 이제 샤워를 할 때마다 저도 이제 그 샤워기를 가져가거든요. 그 필터를 보면은 아주 그냥 까맣게 그냥 까맣다고 하기보다는 아주 갈색깔 뭐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좀 지저분한가 보다 생각이 또 들었는데 그쪽 환경이 동남아 아시아인들에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특히 물이나 날씨, 음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물과 신장병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있다라고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기똥찬 제보를 또 주셨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신장병이 동남아나 특히 스리랑카를 지금 타격을 하고 있다.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솔직히 밤일 종사나 공사 치는 애들이 아니고서야 외국인한테 관심 자체가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솔직히 저는 어느 부분은 공감하는데 어느 부분 또 공감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밤일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케이팝 문화에 진짜로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워킹 스트릿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일부 뭐 이제 유흥이 좀 발달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그 그래도 일반 음식점 중에서 뭐 이제 펍이나 이런 데도 좀 간혹 가다가 좀 정상적인 분들도 많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안 가봐서 그런지 그냥 책이 나오는 거 얘기해 주는 것 같다라고 남기시는데 아우 형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그래도 태국도 거의 뭐 1년 하면은 뭐 태국은 오래 안 살아봤습니다. 매달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매달마다 가고 거의 매달 가면 한 2주 정도 출장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태국의 문화를 100%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현지인 형님들과 또 술 한잔 하고 또 거기 외국 형님들, 태국에 사는 저희 외국 동료들,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 들어보면은 뭐 일부 일치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페르리 로마를 타보셨다고. 아유, 형님, 너무 부럽습니다. 자, 밑에 또 태국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태국에서 몇 개월 동안 거주를 하면서 태국 여자 엄청나게 만나본 사람인데, 태국 여자들 생각보다 이쁘고 만나기 쉽다라고 남겨주신 우리 잘생긴 형님이 또 하나 당첨이 되셨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여자들도 눈이 있습니다. 못생긴 남자 좋아하지 않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몸매가 이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게 얼굴은 잘 모르겠거든요. 제 스타일은 아니니까 각각 스타일이 있는데 몸매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들도 몸매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길 지나가는 여성분들 보시면은 다리가 와 되게 길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제 비율 좋다 하면은 뭐 진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길 가다가 저분 비율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몸매가 좋더라고요. 비율도 좋고 태국은 성비가 여자 4, 남자 1 정도고 그나마 잘생긴 남자들은 대부분 게이거나 트젠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집착이 심합니다. 태국 여자들이 연애 상대로는 좋으나 결혼 상대로는 비추다. 일단 한국 정서와 안 맞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모계 사회라 남성을 이겨먹으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거 100%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태국 말고 베트남에서 한 15년 거주하신 형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베트남 아침 풍경은 싸대기로 시작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침에 야무지게 이제 남성분들
열중샷 하고 아내분한테 싸대기를 또 맞고,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대충 이제 그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성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싸대기를 그냥 풀어 갈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쌍놈 새끼, 말 더럽게 안 들어, 쌍놈 새끼 맨날 술 처먹고 돈도 안 벌어갖고 싸대기를 탁 야물딱지게 이렇게, 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모계 사회라서 남성을 이겨먹으려는 성향이 있고, 또 남자에 집착하면 놀기 좋아하고 어려운 걸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기를 선호하며 바람피는 걸 금기시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 낑 문화가 된 나라이다. 결혼은 그래도 같은 정서와 문화를 공유해온 한국 여자와 하는 게 실패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낑 문화에 대해서도 좀 듣고 경악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바람 피는 사람 많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심각하게 많긴 한데, 다만 이게 뭐 이제 윤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조금 숨기는 문화도 있긴 하겠지만, 태국은 조금 더 그거를 개방적으로 하는 그거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그 밑에 또 형님이 위에 글 남겨주신 형님이 또 남겨주셨는데, 맞는 말이다. 단지 이건 아닙니다. 태국은 성비가 여자 4, 남자 1 정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자, 아니다. 우리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은 실패율이 높다. 이혼율이 최고뿐만 아니라 이혼을 안 한 경우도 거의 대부분 남편이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삶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이거는 진짜 이 형님이 진짜 찐으로 경험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여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여자의 뭐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뭐 모르겠지만, 한국 여자의 문제보다는 문화에 대한 게 좀 심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저도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내랑은 뭐 이제 저희가 원래부터 돈도 없었지만, 없이 시작해서 뭐 그런 결혼 문화는 다 수용하지 않고 했거든요. 뭐 이제 예물 예단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하고, 돈 부족한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거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내랑 저는 거의 1대1이었어요. 돈이 둘 다 없었기 때문에. 집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도 최근 들어서 옮긴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재밌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니까 괜찮은데, 이게 있는 집끼리 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싸움이 야무지게 또 일어난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왜냐면, 야, 니네 집이 좀 더 있고 우리 집이 좀 더 있고 이래가지고, 야, 너희 최소 집은 못해도 매매가 7억 정도는 기본으로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 7억 안 되면 10억은 해야 된다. 뭐 심지어 이제 서울 토박이들은 이제, 야, 강남에다가 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싸운다고 하더라고.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7억 10억 만져본 적도 없고, 이건 심지어 대출도 안 되고 10% 대출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큰 돈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모의 돈이 마치 자기의 자산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럽죠. 이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이게 또 결혼하는 문제는 이 둘 사람의 문제긴 하지만, 이게 또 부모까지 개입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결혼 문화가 우리나라가 또 야무지게 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건 돈 없는 사람도 굉장히 좀 서럽고, 집안이 좀 많이 부족한데 상대방 집안이 너무나 월등하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오래 했고, 저희 집도 꽤나 잘 살았던 집안이었는데, 저희 집도 이제 제가 한 25대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집안이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저도 어차피 성인이긴 했지만,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아버지 쓰러지고 나니까, 아, 나는 결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평균치가 너무나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씨발 저게 평균 한국 남자냐라고 하면서 이민호 사진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여 단점하고 비교를 해달라. 저는 한국 여자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렵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서 뭐 저는 5대5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5,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5가 있는데, 우리가 뭐 맨날 한남충이라고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모든 한국 남자를 뭐 그렇게 지칭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정신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
옛날에는 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5대5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연애를 했을 때 한 여자를 만났었는데 그 여자 집안에서 좀 이런 얘기 할지 몰라도 이거 좀 한번 할게요. 저는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안에서 저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냐면 제 직업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직업이 쇼호스트였습니다. 쇼호스트였는데 야 쇼호스트가 밥벌이 얼마나 된다고. 야 돈 벌어봤자지. 옛날 쇼호스트처럼 돈 못 번다. 그리고 쇼호스트가 뭐 무슨 남자 직업이냐. 남자 직업? 글쎄 나는 의사도 별론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쪽 부모가 의사도 별로고 사업가도 뭐 불안정해서 별로고. 그럼 뭐 공무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너희 어머니는 뭐 공무원 원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공무원 정도도 이제 만약 공무원을 오게 된다면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공무원 못해도 뭐 진짜 1에서 3급 1에서 3급이면은 이게 공무원입니까? 정치인이지. 그래서 제가 1에서 3급까지 부모님이 명예와 돈과 명예를 함께 원하시는구나 이랬더니 뭐 돈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집안이 좀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이제 공무원 쪽인데 1에서 3급 그러니까 뭐 거의 엘리트 집안을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뭐 자수성가하는 남자보다 그냥 집안이 빵빵한 집을 원하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딱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싫어하고 너희 부모님을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연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도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했던 얘기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 오빠가 뭐 싱글로 살겠다면서. 저는 얘기했죠. 나는 제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가 자체가 싫고 너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 부모가 원하는 그 정도 스펙은 안 되지만 나는 원초부터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나는 싫었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돈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 해도 나는 글쎄 외국 사람이 결혼하지 않을까? 나는 결혼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집안은 좀 힘들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애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연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 땅을 왜 물어보냐고. 니네 부모가 그래서 공무원 집안에 그리고 공무원 집안이 아니라 직업이 공무원인데 1에서 3급 정도 공무원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3급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자산이 또 어마어마해야 되고 그러면 뭐 판검사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제가 좀 나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나는 결혼 가치관도 다르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좋게 좋게 달래줬습니다. 저는 그때 좀 많이 자괴감이 왔고요. 그때 아무래도 제가 또 제가 믿던 아버지도 이제 사업을 오래 하셨고 집안에 돈도 꽤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서 이 빚더미 안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결혼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이런 남자 만나라, 저런 남자 만나라, 저런 집안 만나라, 최소 이런 집에서 결혼을 해야 너는 뭐 호강해서 살 거야. 그러면은 뭐 나도 조건이 될 수가 있죠. 생활력 투철하고 사업하는 여자애 부모님 뭐 집안 빵빵하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 우리 집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집은 잘 사냐? 아닙니다. 그쪽 집도 뭐 제가 이혼 가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쪽 집은 이혼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어머니가 키우시다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욕심상 우리 딸은 고생 안 시킨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생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중하게 잘 보내줬죠. 그 얘기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정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외국에서는 한국인을 만나면 안 되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 교포들 잘못 만나면은 된통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프티콘을 너무 하잖아.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참여해줬던 형님한테 기프티콘을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형님 제가 또 신규 채널인데 돈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야무지게 받아주셨어요.
자, 450 버는데 모아둔 게 없네. 한여가 태국 여자보다 낫다는 말을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태국 여자의 장점, 태국 여자의 단점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 여자의 장점, 단점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진짜 한국 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 예,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옛날에 제가 또 백인 여자랑 또 연애를 해봤지만 이 백인 여자들은 예, 만세만 해도 냄새가 야물딱지게 났어요. 백인 여자들 뭐 많이 만나봤지만 거의 10명 중에 뭐 한 진짜 7명 정도는 거의 진짜 암내 때문에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옛날에 포르쉐 파나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97 파나메라 4 오너이다. 22일 이후에 97이 파나메라 신형으로 바꾼다. 형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하차감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또 야무지게 저기 뭐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예, 하차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지 한번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그냥 한국화가 되고 있다. 자, 라오스가 답인가라고 하는데 라오스 조심하세요, 형님. 라오스도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조심해야 되겠네요. 성병도 수출이 가능하네요, 형님이라 남겨주셨고 모든 게 케바케입니다. 지고지순 한국도 이미 바람난 세상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대놓고 이별이 남자가 상처가 적다. 30년 먹여 살리고 뒤통수 맞아보면 압니다. 이 형님 또 이 한국에서 또 야무지게 아내분한테 뒤통수 맞은 경험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국 여자는 전부 바람둥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태국 여자 의심병 개쩐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고 태국 여자 돈만 밝힌다. 태국 여자 하지 마세요. 예, 항상 꽈추가 문제야. 개판인 한국 저런 범죄자 쓰레기들은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인권이 없는 나라. 자, 동남아 전문가로서 조언 결론은 결혼 가능하다. 태국, 베트남은 도시 쪽 여자는 김치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창녀도 많아서 초이스하기가 쉽지가 않다. 단 시골 쪽 처자들 잘 고르면은 순수한 여자가 많고 캄보디아, 라오스는 이 도시 쪽 좋은 옷을 입고 가방을 든 여자는 창녀일 가능성이 높고 도시 쪽 김치화가 덜 돼가지고 도시 시골 여자가 다 괜찮다. 저도 들은 얘기로는 예. 시골 쪽의 그 여자들이 좀 순수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좀 너무 심한 얘기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태국 여자 집착 말로도 아주 많이 들었지만 나도 겪었다. 아무 사이 아닌데 그렇다. 정말 끈질기고 충격적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빠 자중에 from Thailand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밑에 너도 사와디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시기 루트 66 광고하네. 형님 내가 뭐 루트 광고에서 뭐 제가 뭐 뻗지 떨어집니까? 루트 광고 할 일도 없습니다. 예. 루트 얘기가 하도 유명하니까 루트 얘기를 한 거지. 자, 뭐 저 같은 핫바지 유튜버가 뭐 광고 하겠습니까? 예. 자, 처음 듣는데 베트남도 한번 달아달라고 하는데 저희 베트남 특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연락을 또 해서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자, 밑에 또 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태국 지인들도 많은데 태국 여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파타야라든지 뭐 이런 좀 이제 유흥가에서는 좀 그런 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괜찮은 여자들도 많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 클럽이나 바 같은 곳에서 합석해서 술만 얻어먹고 한국 남자들이 도망을 간다. 택시비까지 받고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우리 사와디캅 형님이 하나 계십니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쪽팔린 짓은 우리나라 남자분들 해외 나가서 이런 짓 하지 말죠. 우리 깔끔하게 태국 여성분들 오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술 한 잔 딱 주고 가라 딱 이렇게 하세요. 괜히 태국 여자분들 놀았다가 진짜 패가망신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옛날에 뭐 베트남도 이런 일도 있어요. 뭐 이제 여자 꼬셔가지고 뭐 이제 뭐 호텔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 몽둥이 들고 형님들이 막 이러고 서 있었다는 그런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태국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형님들 재밌게 우리 팟타임 먹어가면서 야무지게 거기서 춤도 추고 술 마시고 그걸로 끝내요. 또 이런 저기 뭐 교민인 것 같은데 이 사람 봐봐요. 벌써부터 본인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 관광객들에서 벌써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만 봤을 때 여태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저도 뭐 사실 뭐
태국 여자들과 뭐 엮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일하고 집에 가서 자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예. 뭐 가서 놀아도 뭐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뭐 성병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저도 별 감흥은 없지만 저도 결혼도 했고 별 감흥도 없지만 만약 놀러 가는 젊은 청년들 계신다면은 꼭 피임 조심하세요. 진짜 얼마 전에 뭐 필리핀에서 뭐 여자 임신 시키고 도망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한 남자였고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형님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알겠죠, 형님들? 어쨌든 간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제보를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TM 형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뉴스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